안녕하세요. 치명상TV 치과의사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해야 될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저는 교정치료를 할 때 발치 교정은 2년 반에서 3년, 그리고 비발치 교정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명드리고, 발치 교정도 가능하고 비발치 교정도 가능한 경우에는 2년 정도를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발치 교정이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치아를 발치하고 그 발치된 공간을 통해서 앞뒤에 삐뚤어져 있는 치아를 이동시켜서 치아 교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발치 교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입이 돌출되어 있지 않고 치아 배열만 하게 되는 비발치 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치 교정, 비발치 교정 둘 다 가능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입은 좀 나와 있고 돌출되어 있고 치아 배열도 삐뚤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개개인마다 치아 배열이 다 다르고 치아의 모양도 다르고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잇몸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의 힘이 너무 센 경우입니다. 치아를 씹는 근육 중에 볼 옆쪽에 있는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딱딱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고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시고 이런 교근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약간 사각턱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교정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씹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진행할 때 치아 이동을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치아 교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정 장치를 착용하기 전에 악궁의 폭이 너무 좁아서 악궁의 폭을 넓혀줘야 하는 확장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교정 치아 배열을 하기 전에 악궁 확장 장치를 입안에 넣고 확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거에 플러스 확장을 진행해야 하는 교정 치료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정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주가 안 좋은 경우입니다. 치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아를 잡고 있는 주변에 치조골이 내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치아가 이동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뼈를 뚫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다면 당연히 치아가 이동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치아를 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 기간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하는 중간에 구강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인 교정과 중년 교정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 때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뼈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빠르고 그리고 교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리를 잘 잡는 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치아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동이 어렵고 뼈가 자리 잡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정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5번째 때문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그래서 치과를 자주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정치료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 잘 내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교정치료가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교정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교정장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바로 치과에 내원하여 탈락된 교정장치를 재부착하고 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하면서 고무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고무줄을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고무줄을 잘 착용하지 못하시면 교정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정치료 기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선 교정치료를 시작해보면 치아의 움직임이 빨리 쉽게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고 교정치료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교정을 시작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5번째 설명드렸듯이 교정치료가 탈락하거나 아니면 고무줄을 잘 착용하라고 하셨을 때 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정기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내원하시게 되면 교정치료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얼굴에 변화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가 발치된 공간으로 치아를 모아주기 때문에 턱 라인이 약간 V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계획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요. 아무래도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이 지금 치열이 너무 복잡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발치 교정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발치했을 때 안무가 너무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예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상담할 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교정치료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교정치료에서 턱이 갸름해진다고 생각해서 발치 교정을 했는데 환자분이 2년 반, 3년 후에 배수를 하셔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찌신 거예요. 실제로 교정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교정치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살이 쪄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교정치료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진 건지 아니면 완료된 이후에 내가 젖살이 빠졌거나 아니면 살이 좀 빠졌거나 해서 갸름해진 건지는 알 수 없죠. 오늘도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